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손님으로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특별 연설자로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가서 동포들하고 또 만나고 기업인들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연단에 서서 이야기한 연설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번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쭉 한번 넘겨봤는데 보고 느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우선 국어를 모르는구나. 대통령으로서 법질서, 국가체제, 우리의 헌정사 이런 걸 모른다 하는 것은 그거는 논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인생이 살아온 삶이 국민 사람들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 속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인생이 뭔지를 배우고 스스로 발전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어서 인간을 모르고 인생을 모른다 하는 것도 그것도 논외로 합시다. 다만 한국에서는 6살이 되면 한국말을 압니다. 그리고 7살쯤 되면 한국 문자도 좀 알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구시대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일꾼인데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한국말, 한국 글자 이거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설을 하도 많이 하니까 주위에 몇십 명이 붙어서 이 연설문을 써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경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면 경력이 일하는 거 아니다. 분명하죠. 좀 봅시다. 어떻게 국어를 모르는가? 첫째, 윤석열 씨는 자기가 주인인지 손님인지를 모른다. 자기가 주인이면서 손님 행세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겠죠. 정말 그랬습니다. 이걸 봅시다. 1월 15일에 UAE 동포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이겁니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환영을 해준다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주인이 환영을 해주죠. 우리가 서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우리 만약에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저 호숫가에서 만납시다 하고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것이지 김 선생이 이 선생 보고 나를 환영하러 이렇게 나오셨군요. 그러지 않죠. 자, 이 기본은 분명하게 해둡시다. 환영은 맞이하는 사람이 환영하는 겁니다. 환영받는 사람은 찾아가는 객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1월 17일. 이때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스위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맞이하는 사람이 스위스 동포죠.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찾아간 손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은 그게 맞지 않나 이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한국에서 갔고 UAE 동포는 UAE 살고 스위스 동포는 스위스 사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겁니다. 동포 초청 만찬, 동포 초청 간담회는 대통령의 일정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하죠. 한국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일정으로 이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이름도 초청입니다. 동포 초청 만찬. 동포는 손님입니다. 초청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로 분명히 알 수 있느냐? 본국인 대한민국에서 이거 돈 냅니다. 동포가 돈 내서 대접하는 게 아니고 동포는 초청받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해놓고 자기가 초청을 해놓고 손님들 보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UAE에서도 그러고 스위스에서도 그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동포를 모신 건지 내가 모심을 당한 건지 이거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초청을 해놓고 손님 노릇을 한 것이죠. 이거는 이런 식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데 저지른 겁니다. 어쩌면 원고가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겠죠. 이렇게 원고를 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그 원고 작성팀에 들어갔느냐? 그냥 인맥으로 들어간 거냐? 아니면 정으로 아는 사이여서 들어간 거냐? 도저히 이거는 글을 쓰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 다 대통령의 일정, 공무입니다. 이 일정으로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저희 부부라고 썼습니다. 저희 부부. UAE에서도 저희 부부, 스위스에서도 저희 부부. 그래서 이거 왜 자기네 부부가 중요한 건가? UAE 동포라든지 스위스 동포는 사실은 그 개인 윤석열 씨나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아내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개인 윤석열이 누군가? 검찰 공무원 하다가 이제 퇴직한 사람이다. 은퇴한 사람이다. 개인 윤석열의 아내가 누군가는 더더욱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시기획회사의 사장이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은 실제로는 무명인입니다. 원래 유명하게 정치를 하면서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 알아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죠. 국내에서 무슨 조국 씨하고 싸우니 어쩌니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은 엄청난 범죄인이 언론을 타고 나온 그 정도 지명도를 가진 거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초청을 했는데 UAE 동포가 오고 스위스 동포가 온 거는 왜 왔느냐? 그 사람이 현재 한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온 거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우리 부부라고 한 겁니다. 자기들 부부. 대통령 행사인데 잘못된 거죠. 이거 자기가 뭔지, 자기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이건 공무수행을 하는 거다. 그런 인식이 없고, 나 윤석열이 여기 저 사람들이 나를 모시려고 해서 온 거다 하니까 이런 엉뚱한 착오를 벌인 거냐. 그렇게도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 부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윤석열은 김건희가 그렇게도 중요했던가? 혹시 둘 다 동등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이것도 우리로서는 답을 들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데서 그 인간들의 생각의 바닥, 이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현직 대통령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직, 그러니까 이게 현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꼭 직업처럼 들리죠. 이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인 대통령이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인 공무원이 월차 연차를 찾고 뭐 연금도 받고 싶어 하고,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연금 비슷한 것도 받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걸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으로서 그 일정한 업을 계속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것이 직업이 돼버리면 종신제로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에 준해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종신제 대통령이 줄줄이 있는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확실히 바꿔야 하겠죠. 그래, 대통령은 직업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도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병폐로 돼 있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권력의 사유화라든지 또 이거를 물려주는 것처럼 누구의 손자한테 무슨 공천을 준다, 이런 부끄러운, 그리고 사실은 반민주주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단임제, 국회의원 단임제라는 게 원칙이 돼야 하겠죠. 아니, 미국은 중임제가 있는데 또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 중임제와 연임제는 구분을 하고 있죠. 연임제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한 번 해도 되고, 한 번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이게 연임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뭐 제한 없다, 이런 뜻이 되고, 중임제는 한 번 하고 겹쳐서 한 번만 된다. 낙선하면 할 수 없고,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런 미국도 이 중임제라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예외다. 원래 한 번 하는데 그 다음에 재신임을 한 번 하는 거다. 2번 하는 게 원칙인데 2번째 못하면 실패가 아니고, 이거 잘 기억을 합시다.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주인이 손님 행세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이번에 간 게 윤석열 부부 여행으로 초청받은 줄 알고 있다.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입니다. 주인이 손님 행세를 하면 하나만 하지, 이번에는 손님이 주인 행세도 했습니다. 1월 15일 한국과 UAE 확대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해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서 모하메드 대통령님을 직접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냥 보면 이번에 내가 이렇게 오는 길에 여기를 왔는데 모하메드 대통령도 있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보게 됐으니, 원래 직접 안 봐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반갑다. 문맥상 이런 뜻이죠. 이번에 UAE를 간 거는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스테이트 비짓, 정부 초청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초청을 한 사람은 UAE 대통령이고 손님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국빈 방문했는데, 국빈 하는데 이 빈자가 손님 빈자입니다. 나라의 손님이다. 나라에서 공식 손님으로 초대받은 외국인이 국빈이다. 그러니까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우리 한국 외교부의 의전을 보면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통령 명의로 공식 초청을 해서 외국의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인 총리를 한국에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 이게 국빈 방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인 윤석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순방길에 UAE를 방문했다고 했죠. 윤석열의 순방길은 윤석열이 결정합니다. 자기가 여기 가야지 하고 순방을 정해놓고 그 일정을 짜놓고 순방을 하는 길에 거기 UAE를 방문했다. 이러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돼버리죠. 그런데 남의 나라를 어떻게 자기가 계획을 짠다고 방문할 것인가? 아무 때나 UAE를 방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인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황제가 자기의 영토 안에 있는 제후국, 그러니까 프린스라고 하는 이 군주를 찾아갈 때, 그때는 초대받지 않아도 내가 가겠노라 하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순방길이 될 겁니다. 그러면 UAE는 윤석열 내 나라 내 영토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 국가 간의 관계, 외교 문서가 될 텐데, 이런 연설문은 여기에서 정말 어다르고 아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밀한 거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지가 UAE다 그랬는데, 첫 순방지가 UAE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번이 UAE의 첫 국빈 방문입니다. 나로서는 이렇게 가야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모하메드 대통령님을 직접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고 한 부분도 분석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초청을 안 하면 UAE의 국빈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 모하메드 대통령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고 접대하는 사람은 모하메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내 순방길에 여기를 왔더니 당신이 있네? 직접 보니까 반갑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심지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직접 보다니 이런 소리를 한 건데, 그럼 직접 안 보면 어쩔 거였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초청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너를 구분을 못하더라. 지금 이야기하는 게 꼬투리 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언어 능력은 아주 낮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낮은 것을 기대해서는 곤란하죠. 지금 따지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라면, 아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성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어겼다, 거기에서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겁니다. 1월 15일 한국과 UAE 확대 회담에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이후의 첫 국빈 방문이자 저와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국빈 방문입니다. 이 국가 정상의 행사는 윤석열은 한국을 대표한 손님으로, UAE 대통령은 UAE를 그러니까 대표하는 주인으로, 이렇게 둘이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은 설령 우리라고 해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빈 방문을 하고 할 때 보면은 이게 지금 확대회담인데 이걸 할 때는 테이블 양쪽에, 이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팀, 이쪽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UAE 팀,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회의를 합니다. 국기도 따로 걸죠. 바로 그런 국가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 의식, 절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친구 만나듯이 사담, 개인끼리 그냥 술집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인가?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그래,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다. 2023년.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첫 해외 방문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국빈 방문입니다. 국빈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국빈 방문은 그렇다 치는데 첫 해외 방문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갔는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김건희 사진을 많이 봤습니까? 대통령실을 일하는 데 가보면 대통령이 공무수행을 한 사진이 한 5장 있으면 김건희 사진은 한 20-30장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난리도 아니다 싶죠. 이제 그건 그렇고, 자 봅시다. 이번 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이자, 앞에 저의 첫 국빈 방문이자 이렇게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 전반부는 오케이라고 합시다. 후반부를 보자. 이번 방문은 저와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국빈 방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윤석열과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국빈 방문이다. 국빈 방문은 다 해외 방문입니다. 나라 안에서 국빈 방문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외교부 의전에도 외국인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과 모하메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란히 해외 국빈 방문을 한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느 나라 손님인 것인가? 해외 방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하메드도 지금 국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가? 윤석열과 모하메드가 그러면 공동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는 얘긴가? 이두제인가? 머리 둘인.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어느 나라의 공동 대통령이냐? 이해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와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국빈 방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막 용서해 주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문장은 거기에 내용을 보충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다른 나라에게 우리 대한민국 5,100만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뜻은 낱낱이 갈라서 지금 이야기한 그 모든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팀, 한 20명 된 데나 20명 넘는 데나 하는 사람들이 경력이 엄청나고 이 사람들한테 보수는 또 얼마나 많이 줍니까? 대우도 잘해주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해내면 그거는 놀고 먹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부정입니다. 부정부패입니다. 그런 일꾼을 두고 국민의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면 국민의 일꾼인 공무원 노릇을 하면서 보좌를 받는데 내 친한 사람, 내 술친구, 우리 집 옆동에 사는 사람을 데려다 썼다는 거냐. 일이 이 모양이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실력주의, 공무원은 실력주의, 실적주의 아닙니까?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둘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해외 국빈 방문이다. 이거는 한국과 UAE의 관계 발전에 대한 나와 모하메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쓸데없는 소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윤석열과 모하메드 둘이 취임 1년도 안 된 것들끼리 이 한국과 UAE가 수교를 한 지는 40년이나 됐는데 그동안에 쭉 별로 오면서 못했던 국빈 초청을 하고 국빈 방문을 성사시킨 거다. 40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제 성사시킨 거다. 그래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고 싶겠죠.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2022년 5월에 첫 출근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 4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국빈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늘 대통령이었던 게 아니다. 40년 동안 대통령 해왔던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넣는가? 글자 한자마다 정말 글자 쓸 때마다 돈을 내고 쓰라고 해야 할 것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말하는 숫자만큼 돈을 내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덜 하려나. 어쨌든 이런 식의 과장된 의미 없는 그리고 생각 없는 연설문 작성. 이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이런 말을 썼는데 국빈으로 초청받은 것은 윤석열입니다. 대표단은 윤석열이 데리고 간 거고 그 대표단 기업인들 정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나를 초청해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게 돼서 이러면 되는 거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줬다고 하는데 UAE는 더운 곳입니다. 더워 죽겠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문장이 우리가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상투어다. 나와 우리 국민, 나와 누구,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분리를 시키면서 자기는 거기에서도 또 특별한 존재로,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그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차용을 해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이 싫어하죠. 이날 이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하메드 대통령님과 모든 분야에서 뜻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은 술주정뱅이고 뻥쟁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런 사람이나 하는 소리죠. 허풍쟁이나 할 소리다.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버렸죠.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모든 뜻을 UAE 대통령하고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하메드는 UAE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물론 그쪽은 왕국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하메드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하메드가 좀 억울해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이 이익을 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모하메드와 뜻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약속은 깨져야 하고 깰 수밖에 없겠죠. 이게 윤석열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자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멍가게인 줄 아는 윤석열. 이것도 참 창피하고 걱정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례차례 봅시다. UAE의 모하메드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총리, 그쪽 중동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마스다르 시티, 네옴 시티 이런 거를 건설한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쪽 나라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말이 내가 이 두 사람을 만났다. 내 얼굴 좀 봤다. 내가 봤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지금 전 세계 복합위기, 그거 이 중동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UAE하고 사우디를 내 밥이다. 옳다, 잘 걸렸다. 이 중동을 털어서 한국에 그 돈을 몰아오겠다. 좋게 생각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기업인들에게 자 이제는 돈 항아리에 뚜껑이 열렸다. 우리 그냥 퍼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중동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MOU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사정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더구나 이 중동하고 MOU를 체결하면 그게 언제입니까? 한참 전인데 그 정부에서 그 보고서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MOU 체결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성사된 게 수년간 한 건밖에 없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사가 되면 이익인가? 그래 지금 우리 원전 건설해주고 우리 받을 돈을 못 받고 있죠.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이 그 사우디 가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공사하고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원희룡 장관이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주더라.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이익이지. 지금 이쪽에서 우리나라에 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거 돈 투자하겠다고 한 거죠. 돈 이익이 안 나면 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쪽에서 뭐 건설을 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이게 좀 수익성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자유세계에서 이 중동 쪽을 꺼리는 이유.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세계에 내로라 하는 국가들이 와서 정말 그 머리 터지게 경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째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막 몇십 건을 MOU 체결하고 그랬답니까? 그럼 뭔가 있다 생각해야 하겠죠.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 지금 여기에서 네옴시티를 짓는다 하는 곳이 우주에 새로 차지한 신대륙이 아닌 건 알고 있죠. 거기 원래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그 부족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네옴시티 건설해야 되니까 다 쫓아냈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처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EU라든지 자유세계에서는 중국의 신장 문제, 그거만큼 심각한 문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포돼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죠. 뭐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이런 문제, 인권 침해 문제가 있고 그곳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전 짓고 운영하고 하면서 지금 돈 못 받는 부분도 있고 네옴시티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이 지금 다급해서 저기에 매달린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중동에서 막 이렇게 돈이 많대.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쫓아간 겁니다.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런데 중동은 남이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네옴시티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실제로 돈 벌 수 있는 일은 중국이 다 따갔죠. 정말 기술이 들어가서 선금 주고 그때마다 돈 주고 받아가야 될 부분은 일본이 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날 그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 1월 16일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이다. 이거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면 정경유착이라고 들어봤죠. 해소는 안 되는 겁니다. 정교 분리, 정경 분리. 근데 지금 보면은 정교유착, 정경유착 이건 막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제 정치를 뛰어넘는 독재에다가 부패 정권이 돼버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고 원팀이랍니다. 여기가 중국입니까? 무슨 사업 계약 하나 하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가서 그거 서명해주고 대통령이 서명해주고 중국을 따라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외교의 초점을 경제에 두겠다. 대체로 외교는 경제 관련된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도 안보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안보가 대단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모든 초점을 경제에 두고 돈 주고 돈 받으면 안보도 팔겠다. 이게 농담이 아닌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 독자적인 걸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안보를 너무 그렇게 중시하지 않겠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런 인식인가? 이거 위험하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이야기한 거, 이거 국내 언론에 바닥에 보도가 됐습니다.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할 거 없이 일반 신문 또 방송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인들, 여러분이 공무원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공무원이 초등학생입니까?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뼈대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정신이 나가서 돈 벌겠다고 자기가 이익 남기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는 기업인들에게, 기업인을 달리 표현하면 장사꾼입니다. 아주 큰 장사꾼도 있고 작은 장사꾼도 있고, 장사꾼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막 귀하게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욕심, 이득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무원은 뭐냐? 국민 전체의 공익을 추구합니다. 나를 버리고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넥타이 반듯하게 매고 옷도 반듯하게 입고 바지에 구멍을 이만큼 내갖고 멋으로 입지 않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다 대고 윤석열 자기나 우리나라 다른 공무원이나 똑같은 국민의 일꾼, 공무원입니다. 무슨 공무원 급수가 높다고 해서 자기가 위에 있는 줄 아는데 법으로 정해진 임무가 좀 더 다를 뿐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윤석열은 정말 개걸개걸하는 만취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공무원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공무원이 동네 개입니까? 패서 버릇을 고칠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인들 여러분이 공무원을 상대할 때 갑질이다 싶은 사안은 나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우리 용산에 알려주면 내가 즉각 조치하겠다. 대통령이 이런 거를 조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일반 각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이 구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주먹패나 하는 소리지. 당신에게 잘 안 하면 내가 애들을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손봐주겠다.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런 소리를 다른 나라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한 겁니다. 이 인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그 자리에 올려놨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나와서 석고대죄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알아서 끌어내리든가 계속 이 짓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국인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글로벌 CEO 오찬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했다는 이야기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이랬답니다. 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게 소탈해서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간 거죠.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 가 있는, 그래 다보스는 그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UAE에 가 있는 윤석열은 뭐냐, 이게 국가 원수입니다. 거기 나가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어 이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머리띠, 넥타이 풀어서 머리에다 띠 매고 거기 숟가락 꽂고 배꼽 훤히 내보이면서 나와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추태를 부린 겁니다. 윤석열 자신은 원래 개차반이다. 원래 나는 뭐 그런 예의 차리고 이런 거 없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간이다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갔을 때는 넥타이 풀어 젖히면 안 됩니다. 국민의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외국 사장들,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허리를 구부려 갖고 손을 비비면서 얼굴에 개기름이 절절 흐르면서 영락없는 술상무. 그러면 이런 영업사원이 우리나라를 헐값에 그냥 떨이 해버릴 것 같이 두렵지 않습니까? 글로벌 CEO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올수록 더 아주 독하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에 와서 모든 이익을 한국에 떨구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 숙이고 빌붙으면 세계자본의 내습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 세계의 큰손들이, 세계의 자본들이 이런 식으로 훑고 지나가면 여기는 앙상한 뼈만 남는다. 황무지가 된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윤석열이다. 무지하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이어집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한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한국 대통령이 거기 가서 기면 우리 5,100만이 기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제 얼굴도 알려드려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 사무실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사무실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무슨 중국집입니까? 캬바레입니까? 윤석열 얼굴이야 제대로 알려졌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추해서 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입니까? 어째서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놨습니까? 정말
탓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윤 추구하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세계의 장사꾼들은 백신을, 인간의 목숨이 위태롭다 하는 순간에 백신, 치료약 이거 가지고도 튕길 때 튕기고 돈 올려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 정부 대통령실이 열려있다. 이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팬 노릇을 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늙은이 여러분, 이거는 윤석열하고 같이 한 자루에 넣어가지고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인 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그래도 공무원 좀 해본 사람들이 이거 다 차단하십시오. 밖에 이게 안 나오게. 그냥 이렇게 칸을 쳐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면서 주어진 임무만 좀 하게. 그것도 못한다. 그것도 못한다는 게 그 반대편 세력들, 제1당 세력들한테 딱 잡아 걸리면 그때는 끌려 내려오는 거죠. 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